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숫자와 하나의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를 어떻게 호출할 것이냐. 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호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숫자는 그냥 이 자리에다가 바로 숫자를 적어버리면 되는데, 그쵸?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자리에다가 함수를 적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다가 def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def, 이름, 파라미터 선언, 콜론, 그 다음에 어떤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리턴 값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이 자리에다가 게다가 들여쓰기까지 하면서 쓴다라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함수를 따로 정의를 했죠. 이름도 만들어주고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도 선언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리턴하는지까지 다 만든 다음에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했다?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캘큘레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순하게 숫자 두 개가 있으면 x 빼기 y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딱 이 기능이 이 자리에 필요한 건데 그 기능을 이 자리에다가 직접 쓰려고 하니 숫자처럼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def, 이름, 파라미터 선언, return까지 함수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함수를 만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 두 개 있으면 x 빼기 y를 리턴하는데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이름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자리에다가 숫자를 직접 넣는 것처럼 함수를 선언하는 방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람다 표현식. 여러분들 수학에서 함수를 선언할 때요. 요렇게 쓰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fx는 뭐 2x 더하기 1 뭐 이런 거 보셨죠? 1차 함수라고 할 때. 그죠? 수학에서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해요? 혹시 이렇게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f는 x를 전달해 주면 이 x 더하기 2를 리턴한다.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설마 한 번도? 두 개가 같은 함수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일 뿐이에요. 앞에 있는 게 함수 이름, 함수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 x를 전달해 주면 무엇을 계산해 주겠다? 2x 더하기 2를 계산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파라미터 두 개를 갖는 함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와 y를 갖는 함수인데 x하고 y를 전달해 주면 x 더하기 y를 계산해 주겠다. 이게 수학에서 파라미터 두 개를 갖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해주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니까 3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f는 함수인데 x와 y를 전달하면 x 더하기 y를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도 함수를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방식을
프로그래밍 언어에 도입을 한 게 이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람다 표현식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파라미터가 무엇이고 이런 파라미터가 있을 때 무엇이 계산돼서 리턴되느냐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요렇게 함수를 나타내는 방식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수학책, 저도 언제 나온 수학책인지 몰라요. 뭐 1600년대, 1700년대 뭐 이런 굉장히 오래전에 람다를 함수라고 썼었대요. 람다 x 이렇게 하고 뭐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수학책에서 이런 식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람다를 함수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었고 그 아주 오래된 그 수학책에서 파라미터와 리턴 값으로 함수를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함수를. 그거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도입을 해서 이 람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람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다가 텍스트 셀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일단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요. 아까 제가 람다 이렇게 썼잖아요. 람다. 그 다음에 함수 파라미터를 주면 뭐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 문자 람다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파벳으로 람다 하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 파라미터가 몇 개, 파라미터가 필요한 개수만큼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을 써요. 콜론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람다 파라미터 선언 쭉 쓴 다음에 여기다 콜론 그리고 여기다 무엇을 써주냐면 익스프레션 식을 써주는 거예요.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계산식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람다 표현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람다 표현식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이름이 없는 함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람다는 람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지 이름을 준 게 아니니까 아까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처럼 이름을 주는 게 아니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쓴다면 함수 이름을 만들지 않고 함수의 파라미터 선언과 그 함수의 반환값 식만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함수의 파라미터 선언과 그 함수가 무엇을 리턴하는지를 이것만 써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람다 표현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더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람다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와 리턴 값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콜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에서 함수를 정의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함수를 정의했던 거 요거랑 비교해 볼까요?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def 대신에 def 없고 이름 마이너스 없어요. 그죠?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람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 파라미터 2개가 선언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파라미터 2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럭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써요? 콜론을 쓰죠. 여기서도 콜론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는 문장이죠. x 빼기 y를 리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리턴하는 값만 생각하면 뭐예요? x 빼기 y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제거해서 얘까지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뭐라고 써준다? x 빼기 y라고 식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사용하지 않고 파라미터 람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와 파라미터 개수와 파라미터와 리턴 값을 구별하기 위해서 콜론만 써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함수가 이름이 없는데 함수를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없죠.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변수의 간단한 함수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함수를 변수 혹은 파라미터에 저장하기 위한 용도예요.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목적은. 자, 그러면 텍스트 셀이 아니고 코드 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셀 하나 만들게요. 자, 람다를 만드실 때 람다 이렇게 요 정도만 쓰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람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콜론 x 더하기 1.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함수 만든 거예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파라미터는 몇 개? 파라미터는 한 개. 얘가 무엇을 리턴해 준대요? x 더하기 1을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가 리턴값. 그러면은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x1, x2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를 수가 없어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저장하는 거예요. 어디에? 변수에.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합니다. 람다를 만드는 목적은 어떤 다른 변수 하나에다가 얘를 저장하기 위한 게 얘의 목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해볼까요? 플러스 1 이렇게 해보세요. 자, 어때요? 플러스 1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함수처럼 보이죠? 파라미터 몇 개짜리? 한 개짜리 함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0이라고 전달해 볼까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11이 리턴돼야 되죠. 맞아요? 100을 전달하면 100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101이 리턴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1이라고만 하면 2가 리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됐죠.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람다는 무슨 람다냐면 아규먼트로 x를 아규먼트 x라고 할까요? 아규먼트 x를 전달받아서 무엇을 리턴하는? x 더하기 2를 리턴하는 람다 함수인 거예요. 간단하게 함수. x를 전달받아서 x 플러스 2를 리턴하는 함수인데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자? 변수에 저장하자. 그러면 이 변수 이름이 뭐가 된다? 그게 함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면 되죠. 그럼 위쪽에서 우리가 뭐 add 혹은 뭐 마이너스 이런 거 만들었던 거 있죠. 그것도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플러스라고만 할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 람다 표현식을 아규먼트로 x와 x, y 두 개, x와 y를 전달받아서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함수를 람다 표현식으로 이 자리에다가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으면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람다. 파라미터를 써주실 때는요. 파라미터 개수만큼만 그냥 쭉 뭘로만 구별해서 쉼표로만 구별해서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턴 값 써주기 전에 리턴 값을 써주기 전에 콜론 그 다음에 리턴 값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이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콜론으로 구별을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얘가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실행하셨죠? 플러스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두 개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럼 거기다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실제로 이런 코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람다 표현식은 어디에 전달할 수 있다? 람다 표현식은 아규먼트로 다른 함수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 함수가 파라미터에 저장됐었잖아요. 그리고 쭉 하고 계산이 됐었잖아요. 자, 우리가 만든 함수가 있어요.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전달하실 때에는 파라미터 x에는 숫자, 파라미터 y에는 숫자, 파라미터 fn에는 함수를 전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 순서대로 값들을 써주면 되죠. 나 더하기 할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더하기 할래?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를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를 만드실 때 이 자리에서 직접 만들 때 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규먼트 몇 개 가지면 될까요? 여기 전달하는 함수는? 여기에 전달하는 함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규먼트 몇 개 있으면 될까요? 2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x와 y가 있으면 되는 거죠. 콜론. 그리고 무엇을 리턴하면 돼요? 덧셈을 하겠다? 그러면 덧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행해 보세요. 1 더하기 2가 제대로 계산이 됐나요? 됐죠? 이게 람다 표현식이다라고 합니다. 람다 표현식을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에 전달을 했더니 무엇을 계산해? calculate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1과 2를 앞에 있는 1은 x에 뒤에 있는 2는 y에 전달을 해서 뭐가 계산이 되냐면 1 더하기 2가 계산이 되는데 이 값을 누가 리턴해줬다? calculate가 리턴해줬다. 그래서 밑에 콘솔 창에 3이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돼요. 문서만 읽어보면 되죠. 문서만 읽어보면 x에 숫자 넣으라고 했으니까 숫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y에도 숫자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y에도 숫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fn 마지막 파라미터에는 함수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람다 표현식. 람다 표현식인데 람다 표현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파라미터 2개를 갖는 함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어떤 함수를 만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파라미터 2개를 전달받고 무엇인가를 리턴만 할 수 있는 함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위에서 우리 빼기 했었잖아요. 빼기를 한번 람다 표현식으로 해볼까요? calculate 이 람다
표현식 순서대로 x와 y를 전달을 받으면 x 빼기 y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과 얼마가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캘큘레이트 함수는요. 숫자 두 개를 전달을 받아서 첫 번째 숫자는 함수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두 번째 함수는 함수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서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그대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죠. 문서의 내용 그대로 아닌가요? 문서의 내용이 숫자 두 개를 전달을 받아서 함수의 결과를 리턴해준다. 그대로잖아요. 자, 람다 표현식을 쓰니까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숫자 두 개를 전달을 받아서 x와 y 자리에 순서대로 전달을 하면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결과값을 다시 리턴해주는 거다. 그게 캘큘레이터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다. 따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define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다가 파라미터 몇 개 있고 리턴값 무엇이 있다만 선언하시면 끝납니다. 람다 표현 이렇게 하는 게 람다 표현식의 장점인 겁니다. 장점. 물론 단점도 있어요. 여기에 블록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해라. 그 다음에 뭐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라. 뭐 이런 쭉 여러 줄은 쓸 수가 없어요. 람다 표현식은 파이썬에서 람다 표현식은 정말 간단하게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계산식 정도로 리턴 값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렇게 간단한 경우에만 보통 람다 표현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 하나 만들게요. 코드셀에서 필터라고 한번 해보세요. 필터라고 썼죠. 자, 그러니까 옆에 문서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문서를 이렇게 좀 볼게요.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에 펑션을 넣어주래요. 펑션을 넣거나 아니면 넣지 말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거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으면 기능을 하지 않는 거니까 일단 펑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함수를 만드실 때는 펑션을 넘겨주고 두 번째 아규먼트 자리에는 이터러블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터러블이 뭐예요? 리스트나 튜플과 같이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녀석들. 이걸 넘겨주면 무엇을 해주냐면 필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해준대요. 필터링이 끝난 어떤 객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얘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필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선택하는 거를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R에서도 필터라고 하는 함수 있지 않았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하는 함수가 필터라고 하는 함수였었어요. 잊어버리셨으면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되죠. 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선 numbers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numbers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그 다음에 5라고 할까요? 5, 마이너스 6, 6개만 할게요. 양수하고 음수를 섞었고요. 뭐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은 짝수고요. 1, 마이너스 3, 5는 홀수예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1, 4, 5 이거는 양수고요. 양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양수들만 필터링 혹은 뭐 음수들만 필터링 뭐 또는 짝수들만 필터링 또는 홀수들만 필터링 이게 필터링이란 말이에요. 필터링.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에서 양수들로만 이루어진 0보다 큰 숫자죠. 양수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 양수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필터링의 예예요. 가장 대표적인 필터링의 예고요. 그럼 이 필터링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터러블 넣으라고 했죠. 이터러블을 넣는 자리에 numbers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느냐? 함수는 이터러블에서 이 뒤에 있는 이터러블에서 숫자들을 하나씩 꺼냈을 때 그 숫자가 양수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함수를 만드실 때 람다 파라미터가 몇 개 필요하냐면 파라미터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왜 한 개만 있으면 되냐면 넘버스에서 x라고 하는 첫 번째 원소를 꺼낼 거니까 그 값을 필터링해서 선택할지 말지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true, false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x가 0보다 크면 이거 양수란 뜻이죠. 넘버스에 있는 숫자를 하나 꺼냈을 때 그 꺼낸 값을 x라고 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면 필터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문서가 밑에 또 어떻게 문서가 또 밑에 이런 거 있죠. 필터 오브젝트 뭐 리턴을 하는데 어떤 것을 리턴해 주는 펑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펑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펑션은 아이템이 추루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리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고 일단 볼까요? 결과부터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를 프린트하면 필터링된 결과를 주지 않아요. 필터링된 결과를 주지 않고요. 얘를 필터라고만 해줘요. 필터라고만.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리스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터링된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양수만 찾은 거 맞나요? 맞죠? 필터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은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는 함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와 같이 반복 가능한 타입이에요. 필터 함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함수는 무엇을 리턴해야 되냐면 true나 false를 리턴을 해야 돼요. 아규먼트는 한 개를 갖고 이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true냐 false냐를 리턴해주는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동작하는 방식은 두 번째에 있는 이터러블에서 첫 순서대로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요거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함수의 파라미터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함수의 파라미터한테 주면 함수는 계산을 해주겠죠. 무엇을 계산을 해줄까요? 여기 있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냐? 크면 true 아니면 false. 자, 1이 들어왔을 때는 true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필터링의 대상이 되니까 이제 임시 저장소에 1, 얘는 들어갈 거야 하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소가 끝났죠. 첫 번째 원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로 반복을 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원소로 똑같은 함수를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false죠. 그쵸? false니까 이 결과가 false니까 필터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x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건을 검사해보면 false죠. false니까 선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원소를 선택해요. 그 다음 원소는 4예요. 4는 0보다 커요. 그럼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 원소로 이터레이션을 하면 이번에는 x가 5가 되는 거예요. 5는 0보다 커요. 그럼 필터 안에 이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하면 마지막은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은 false예요. 그럼 6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리절트고요. 이 결과를 이렇게 1, 4, 5라고 하는 이 결과를 뭐로 만들어야? 리스트로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리스트까지 써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짝수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필터링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위쪽이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람다만 다르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리절트. 필터를 하는 거예요. 필터를 하기 위한 함수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트를 필터링 할 거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필터를 할 거냐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필터링 할 거냐라고 하는 리스트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함수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람다라고 만들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여기서 우리가 만든 함수는 넘버스에 있는 값이 짝수냐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몇 개냐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숫자 하나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1이 짝수냐 홀수냐. 처음에 1이 짝수냐 홀수냐.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가 짝수냐 홀수냐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이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에서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는 1개. 그리고 리턴해주는 리턴 값은 x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 0과 같으면 그럼 짝수죠. 필터링을 하실 때는 리턴 값이 true나 false가 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십니다. 리턴 값이 true나 false가 되는 함수만 만들어 주시고 파라미터가 1개인 함수만 만들어 주시면 이 함수에서 true를 리턴하는 값들을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터링 된 결과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로 만들어라 무엇을 필터링 된 결과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요. 넘버스에서 첫 번째 값을 함수한테 넘겨줘요. 함수는 얘를 계산을 해봐요. 1 나누기 2. 그러면 0이 아니죠. 그러면 필터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를 넘겨요. 두 번째 원소를 넘겨주면 이번에는 나머지가 0이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 나누기 2 하면 몫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가 true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필터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여기로 오면 나머지 계산해 보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0이 아니니까 얘는 false. false는 필터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아니다.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는 4죠. 4를 2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0. 같단 말, true란 말이에요. true. 그러면 4는 필터링의 대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끝에 있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대상들을 이렇게 찾아낸 숫자들을 무엇으로 만들겠다? 리스트로 만들겠다까지를 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필터링입니다. 필터링. 네,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만든 건 아니잖아요. 파이썬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함수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라고 봤더니 필터라고 하는 함수의 설명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함수를 넘겨라. 이터럽을 넘겨라 그러면 리스트 넘겨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를 사용할 때 함수를 넘기고 이터럽을 넘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는 문서를 보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문서가 친절하진 않아요. 문서가 친절하진 않고 그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 리스트에 있는 원소 1개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true나 false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떤 함수든 상관이 없어요.
x를 전달받아서 0보다 큰지 true, false를 리턴하면 양수들을 필터링 하는 필터가 되는 거고 x 파라미터 하나를 전달을 받아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true,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여기 있는 필터는 짝수들을 필터링 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잘 만들어주시면 어떤 필터든지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양수를 찾아라, 음수를 찾아라. 만약에 문자열 같으면 뭐 글자수가 몇 개 이상인 것들을 다 찾아라 라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람다 표현식은 내일 연습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교시에 람다 표현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내일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정리들 하시면서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